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프로의 시선입니다.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 다룰 주제부터 먼저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공매도 재개 이후의 시장 흐름 특징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일단은 조금 유런스러웠다라는 표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공매도 첫날 보니까요, 거래 대금이 1조 7,200억 원에 달았고요. 여기에서 외국인의 비중이 90%, 거의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주도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제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리고 제약바이오 들고 계신 분들 많이 좀 마음 상하셨을 것 같은데, 집중 타깃이 되면서 어제 큰 하락 변동을 나타내게 됐고요. 오늘 총 43개 종목이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구체적으로는 코스피가 14개더라고요. 그리고 코스닥이 조금 많습니다. 29개 종목이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오늘 하루는 조금은 마음 편하지 않을까요? 일단은 공매도가 금지가 됩니다. 생각보다는 굉장히 우리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같아요, 이사님. 네. 네. 어제 시장을 보면 종목들이 좀 더 약해지는 흐름? 그런 흐름이 나타났죠. 외국인이 현선물을 동반 매도를 했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상했었던 조선주 같은 경우 로봇 이쪽은 되려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2차 전지는 많이 빠졌으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더 빠졌어요. 완전 불발됐죠. 네, 더 빠지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 공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공매도 전의 시장 흐름, 공매도 재개 후의 시장 흐름. 어제 달라진 부분을 단면적으로 오늘까지 봐야 되겠지만 그걸 파악해서 계좌 운영에 활용을 하면 더 좀 합리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계좌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공매도 전 시장 상황을 먼저 좀 보려고 해요. 공매도 전에 시장이 많이 급해졌었어요. 종목들을 보면 조선주라든지 시가총액 상위주가 하루에도 10% 이상 오르는 흐름이 나타났었죠. 이게 내러티브 위주의 시장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뭔가 미국에서 MRO 수주를 줄 수 있으니 그 MRO 수주의 최대 규모를 놓고 밸류에이션에 붙여서 이 정도까지는 상승 가능하니까 지금은 사야 된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서 주가가 막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업종이라든지 업종 내의 종목 같은 경우가 동조화됐었죠. 하나그룹주가 동반해서 오른다든지 아니면 조선주가 하나오션의 신고가가 날 때 삼성중공업이 시차를 두고 따라간다든지 그런 흐름이 나타났었어요. 왜냐하면 내러티브 여기에서 하나오션 MRO 받고 그런데 보니까 LNG선 같은 경우의 수주를 삼성중공업이 9척 받는다더라, 몇 척 더 받을 수 있다더라. 그러면 시장에서 이제 좀 몰려가는 흐름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공매도 전 시장은 하나의 스토리가 있을 때 거기에 맞춰서 더 올라가지 않아야 되는데 좀 그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났었다. 이거는 과거형이거든요. 예, 과거형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이 급해졌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내러티브 위주의 시장이 펼쳐졌었다. 저는 그랬고, 네, 그러면 공매도 후는요? 후는 합리적인 시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히려? 네. 왜냐하면 시장에서 밸류에이션을 보기 시작했어요. 밸류에이션을 본다라는 거는 시장의 주식을 판단할 때 기초잖아요. 그러면 다시 우리는 내러티브에 적응이 돼 있다가 기초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업종 내 종목이 차별화가 나타나죠. 예를 들면 조선 업종 내에서 보면 종목들이 좀 쉬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밸류에 대한 매력이 하반기에 부각될 수 있는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되려 이틀 연속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밸류에이션에 초점을 맞춰서 외국인은 우리나라 종목들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밸류가 좀 과하면 공매도가 들어올 수 있어요. 사지 않고 공매도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밸류에 초점을 맞춰서 업종과 종목들을 볼 필요가 있고 그 업종 내에서도 이제 동조화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밸류가 과하면은 숏이 들어오고 밸류가 좀 상대적으로 매력이 있으면 롱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 플레이를 외국인도 하지만 기관도 플레이를 해요. 헤지펀드 같은 경우 보면 3호 위주로 롱숏 펀드가 조성이 됐고 네. 그 속에서 순수하게 숏만 잡을 수가 없죠. 그 포지션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구조가 규약에는 없어요. 숏을 잡으면 롱을 비례해서 잡아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 구조 속에서 만약에 이 숏을 풀게 됐을 때는 롱도 같이 풀게 되는 구조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를 환매수하면서 롱에 대한 부분을 매도를 하면 이게 이제 유동성에 대해서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 구조를 생각을 하고 어째 보면 공매도에 대한 플레이는 외국인이 많이 한 거죠. 맞아요. 네. 외국인의 수급 중요성이 높아졌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 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공매도 재개가 됐어요. 그 속에서 공매도 재개됐으니 장이 빠지고 주식을 안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기보다 공매도 재개가 되었고 그러면 그 속에서 어떤 특성으로 시장이 흘러가는지를 파악해서 그거를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주식을 안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욕한다고 누가 계좌 보전 안 해주잖아요. 빠르게 활용을 해야죠. 이 네네. 특성은 여기에서 특성은 뭐고 그러면 공매도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고 네. 올라갔을 때 빠질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외국인 입장에서 헤지펀드 하는 기관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공매도 재개 후의 시장 같은 경우를 파악해두고 밸류에 대한 매력이 있는 쪽 같은 경우는 덜 빠지겠구나. 그러면 한 발 빨리 좀 사보면 네. 좀 좋은 대응이 되지 않을까 네. 그 생각을 해봅니다. 공매도에 무조건적으로 쫄지 말고 일단은 그렇죠. 시장이 오히려 비합리적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바뀐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공매도가 되고 나서 네. 그 합리적인 시장에서 내 투자 전략도 합리적으로 가져가면 승산이 있는 거다. 그래서 그렇죠. 구체화해 주신 게 이제 고밸류 종목은 빼자고 해주셨고 네. 이제 예전에는 업종의 어떤 우르르 올라가는 추세였다면 그 업종 안에서도 종목별로 걸러낼 거다. 네, 이제 그렇죠. 과도하게 올라갔거나 이런 종목들은 철저하게 걸러낼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해지면서 종목을 찾아내셔야겠어요. 기준이. 네, 디테일한데 기초죠. 네. 네, 기초. 고밸류는 피하자. 그렇죠. 네. 기초에 근간해서 네. 종목을 찾아보면 네. 좀 답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한참 막 소외돼 있던 쪽인데 네네. 우리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에 대한 추정치가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 주마다 이게 체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공매도 오면은 실적 잘 보자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계속. 네. 맞아요. 예, 역시 네. 뭐 지금 또 시장에서 뭐 똑같죠. 외국인도 똑같고 뭐 기관도 똑같고 밸류에 대한 부분을 계속 고려를 할 거예요. 이 통으로 보겠죠. 먼저 시장,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지금의 지수 수준이 실적 추정치를 봤을 때 주식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사야 되면 사는 거고 팔아야 되면 파는 거고. 그러면 이 팔아야 되는 상황에서는 현물을 통으로 던지겠죠. 어제처럼 어느 곳은 사고 어느 곳은 파는 게 아니라 네. 통으로 던지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시장은 기술적으로 보면 61선을 이탈하기는 했으나 종목들의 흐름들은 살아있다라는 거거든요. 되려 뭐 급반등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단순히 원래는 뭐 지수에 대해서 61선이 깨졌고 네. 그러면 기계적으로 주식을 줄여야 되고 그건 맞기는 하나 주식 비중을 아예 제로로 맞출 필요는 없는 거죠. 뭐 약간 감내할 수 있는 수준 한 뭐 50% 정도 맞춘다든지 제로로 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단기 하락장이기는 한데 업종이나 종목을 롱숏으로 이제 상대적인 밸류 있는 쪽은 들어오니까 들어오니까 밸류에 대한 좀 뭐 초점을 맞춰서 업종 종목을 계속 뭐 추려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계속 타깃이 되는 쪽은 그러면 제약바이오하고 어제 나왔던 2차 전지가 계속 타깃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2차 전지는 네. 타겟이 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아직 비싸잖아요. 그게 이제 주가가 예전보다 많이 빠졌다고 해서 저퍼는 아니니까 그쵸. 네, 여전히 이게 고퍼죠. 네. 절대 주가를 우리가 보면 저점을 깼어요. 많이 빠졌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밸류에이션을 한번 봐요. 그러면 지금 나올 수 있는 영업이익의 최상치는 한 자릿수 중반. 이거는 베스트예요. 베스트가. 베스트. 네, 적자도 많이 냈으니까. 그렇죠. 네네. 네, 이거는 베스트. 최상으로 나올 수 있는 영업이익 한 자릿수 중반. 최상. 근데 지금 나올 수 있는 영업이익률은 지금 수요를 대입해 보면 한 자릿수 한 자릿수. 또는 적자.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의 시가총액 대입해보면 엄청 비싸요, 아직.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기관의 롱숏 입장에서는 2차 전지 플레이를 안 하는 거죠. 그런데 반전이 있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지수가 여기에서 신흥국단을 밀어 사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밀어 사야 되는 경우. 네. 막 트럼프 정부에서 관세에 대한 부분을 강행한다라고 했다가 그냥 협의를 해서 우리는 열어둔다. 관세에 대해서 부과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멘트들이 나오면 그때는 신흥국단이 세게 올라갈 텐데요. 오히려요. 네, 그러면 코스닥의 시총 상위가 2차 전지가 있다 보니 네. 지수를 환매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신흥국단을 통으로 사니까. 그때는 지금의 시나리오는 좀 달라져요. 그래요? 예,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네, 네. 경계를 하다 보니까 이 속에서 신흥국을 통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매력 있는 종목을 사는 거죠. 네. 예, 다른 중국에 있는 매력 있는 종목을 사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관세 여부네, 관세. 대표적으로 그러면 2차 전지하고 고퍼 섹터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사기 될 만한데?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렇고 네. 나머지 방사는 아니에요? 방사는 방사? 아직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죠. 뭐 네. 유럽 기업 같은 경우를 네. 밸류로 비교를 해봤을 때는 네. 괜찮아요. 네. 유럽하고도 비교하시는구나. 근데 네. 이게 화학이라든지 예. 철강 네. 이런 쪽은 우리 뭐 저 PBR이잖아요. 주가 수익 비율로 보면은 한 자릿수예요. 막 네. 밸류에이션 매력 이럴 수 있는데 이거는 다만 그 실적이 답보 상황이잖아요. 또 다른 케이스고요. 예, 수요가 예. 못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종목을 접근할 때 밸류에이션을 보되 이게 성장이 답보가 안 되면 수요가 뒷받침이 안 되면 뭐 어차피 그냥 한계가 있잖아요. 실적에 대한 부분. 그래서 밸류를 보되 수요가 뒷받침되는 중요한 쪽. 얘기 해주셨네요. 네. 네, 무조건 밸류만 볼 거는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또 이제 페이크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요가 답보가 되는 PER 종목, 요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너무 난관이 많잖아요. 네. 네, 저희가 또 이제 내일이면 관세 결과도 확인하게 되는데 변동성에 너무 취약한 상태시거든요. 지금 그렇죠. 네,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대응에 대한 팁 주신다면요? 관세는 이제 컨센이에요. 뭐 상계 관세 부과한다는 건 컨센이다 보니 되려 내일 시장이 올라올 수도 있어 보여요. 미국에서. 아, 그럴까요? 네. 네. 왜냐하면 뭐 부과한다라고 워낙 얘기를 많이 해놨다 보니까 부과 딱 하면 되려 시장이 뭐 불확실성 해소 이러면서 올라올 수도 있는 게 주관적인 바람을 보태서인데 심리로는 좀 올라올 수 있어 보이고요. 네. 이 여기에서 오늘 약간의 멘트를 또 녹여놓은 게 뭐 무조건적인 관세는 없을 거다라는 점을 좀 녹여놨다 보니까 미국은 또 하나의 협상으로 이걸 활용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보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환율이 안정화되고 뭐 이 전국 같은 경우가 어떤 방향으로 가든 방향이 정해지면 네. 그때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보는 입장도 좀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네. 환이 중요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1,476원대인데 요거는 지금 굉장히 뭐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환율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라고 봐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종목과 업종을 조금 추려주시면 좋겠는데 큰 틀에서 힌트는 다 주셨어요. 네. 그리고 몇 주 전부터 계속 실적으로 가면 된다. 네, 이렇게 좀 눈높이를 조정해 주셨는데 조금 더 여기서 얘기 들어볼까요? 네. 미용기기 쪽이 확실히 밸류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시장이 처음에 우리나라 로컬에서 동남아 쪽 나가다가 인구의 밀도가 더 높은 유럽이나 미국으로 시장을 확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단순 매출에 대해서 상승이 되는 걸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나라 인구, 동남아, 유럽, 미국 이러면 성장이 이제 더 가팔라지는 구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미용기기 쪽을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중에서 유럽, 미국에 나가는 기업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반도체 쪽은 일부 그러니까 그 중에서 대형 반도체는 무조건 된다라는 시각이 많은데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프리미엄 장비라든지 이런 쪽들을 추려서 볼 필요가 있겠고요. 조선도 여기에서 뭐 밸류에 대한 부분의 부담 뭐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미리 좀 빠진 상황이다 보니까 조선 쪽까지 함께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종목을 보자면 탑픽을 추려본다면 미용기기 쪽에는 여전히 파말이 있었지. 파말이 있었지. 반도체 일부라고 하면 하나비전. 그다음에 조선 중에는 뭐 양갈래로 가볼게요. 대부분 좋은데요. 고점 대비 한 20% 빠져있다 보니까 대부분 좋은데 네. 하나오션이랑 HD현대 미포조선을 대표적으로 지금은 보고 있어요. 상황 바뀌면 또 다른 조선주는 그냥 바스켓으로 본다라는 생각을 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미용의료 기기 쪽에서는 파마 리서치는 여러 번 강조해 주셨는데 요즘 APR도 언급 많은데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아, 좋죠. 네, 좋아요. 괜찮아요? 네, 네. 좋죠. 이 APR도 유럽에 나가는 구조인데 네. 이게 원래는 가정용 기기다 보니까 가정용 기기만 나가고 처음에는 화장품을 붙어서 번들로 팔다가 새로운 버전으로 갔을 때는 화장품이 빠졌다가 네. 지금 보면 화장품 중에서 엑소좀이 네. 이 성분이 있는 그 동급의 화장품을 비교했을 때 그 APR에서 포함된 화장품 쪽에서 만드는 게 요즘에 되게 히트라고 하더라고요. 비싼 게 흠이지만 예, 효능은 좋은 거 같아요. 효능이 좋다고. 맞아요. 그래서 네. 되게 인기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뭐 기기 좋고 여기에서 화장품 마진 올라오고 그러면서 올해 예정된 게 국내 법인 쪽에서 그 미용 기기 관련된 부분에 신사업을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뭐 선순환의 사업 구조가 있다 보니까 네,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고 상황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종목까지 주셔가지고 또 어려운 장세에서 많은 도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럽과 미국으로 진출하고 있는 글로벌 K뷰티 미용 의료 기계 쪽에서 힌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범위 넓습니다. 여기서 프리미엄 장비 쪽 그리고 조선은 두 가지 종목 구체적으로 언급됐어요. 네, 하나 오션하고 현대 미포조선 지켜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프로의 시선이었습니다.